안녕하세요. 태전 대덕조장에서 가족 신앙을 하고 있는 녹사장 김수복 태을랑입니다. 저는 아이넷과 남동생과 가족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큰아이가 6학년, 둘째 아이가 5학년, 셋째 아이가 4학년, 그리고 막내가 5살 이렇게 있는데, 큰아이와 둘째 아이는 작년에 소초동 예술단에서 북팀과 댄스팀 단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입도를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과 외갓집이 불교 신앙을 하는 신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모들이랑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드리고 하는 그런 신앙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절이 법화종 종단의 미륵불교를 신앙하는 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오는 세상이 미륵불 세상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대순진리의 사람이 왔어요. 미륵불교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원한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색을 보니 이렇게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양산을 쓰고 그렇게 왔는데, 보니까 스님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더운데도 중생들을 위해서 탁발을 다니시는구나 생각이 돼서 요구르트 2개를 시원하게 컵에 담아서 드리고 10,000원을 시주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인연으로 대순진리회를 잠깐 신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 상식으로는 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많았고,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해서 약간 피해 있으려고 하면 계속 연락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요하게 전화를 하고 해서 제가 좀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찰나였어요. 그런데 대순에 대해서 제가 좀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고 오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날 제가 밖에서 삼겹살도 사드리고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3분이 들어오는데 거짓말 안 하고 막 성간들이 이렇게 써서 둥둥 떠서 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이제 저녁 식사하고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 증산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대순진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셔갖고 딱 끊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여기를 나가면 안 되겠다 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분들이 이것이 개벽이다와 막 진리책, 도전 이런 걸 책을 엄청 많이 가져오셔서 이렇게 주고 가셨는데, 그날 밤에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읽는데 글씨가 정말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고 그 내용이 정말 좀 읽어보면 좀 어려운 내용들이었는데 몸속에 팍팍 박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밤에 한숨도 안 자고 그걸 다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책을 읽게 되면서 증산도 신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입도까지 하게 되었어요. 네, 절에 다니면서 우연치 않게 야채 과일 가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새벽 한 3시, 4시에 일어나고 덜덜덜 거리는 1톤 트럭을 몰고 그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과일이나 야채를 도매로 파는 거를 떼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파는 거예요. 그리고 12시가 되어야 가게 문을 닫는 그런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돈도 싫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게를 팔고 이제 요양도 할 겸해서 제가 다니던 절에다가 그 공양주실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월세조로 조금 드릴 테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제가 사놓은 집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좀 묵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스님이 혼자 계시니까 흔쾌히 여스님이었는데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절에 다닐 때 우연치 그냥 스님이 바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스님은 천안에
이렇게 다른 스님 절에 볼 일이 있어서 계속 천안으로 나가게 되고, 저는 그 절 비어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모셔야 되니까, 저는 스님도 아닌데 아침 저녁으로 가서 청수 모시고 바닥 닦고 손님 오면 응대하고 그런 일을 제가 하게 되면서 한가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스님이 신청해 놓은 월간지 법공양이라는 책이 있는데, 작기는 하지만 부처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부처님 말씀을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을 잘 닦아서 중생을 구제하고 대승을 펴라는 내용이었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옳은 종교가 없구나 좀 한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산도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제가 입도를 하고 3년간은 한 번도 증산도 대학교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런데 4년째부터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다가 보니까 이제 도장 참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월간 개별 과월호를 한꺼번에 이제 구매를 해서 그걸 집에서 꾸준히 이제 읽었는데요. 그때 월간 개별 내용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을 때 느낀 점은 뭐였냐면,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거의 뭐 10년 더 이전의 말씀을 내용이었는데도 그때 읽으면 항상 지금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이 셋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이제 정말 열심히 도장을 나가야지 하고 생각할 때쯤 또 넷째를 가져서 넷째를 낳다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신앙을 제대로 못한 적이 많았는데, 사실 17년 동안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애만 넣고 길렀다 해도 가언이 아닌데요. 근데 저는 아두골반 불균형이라고 이제 골반이 벌어지지 않아서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체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넷을 다 수술을 해서 낳았는데요. 사실 좀 기적이죠. 근데 태울주 수행이 없었다면 아마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했기 때문에 태울주 수행에 매달려서 열심히 수행도 하고 해서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뭐 앉아서 계속 수행을 한다든가 그러진 않았고요. 그때 제가 아는 도생님이 상계해마 대지신이를 수술을 여러 번을 했으니까 몸이 안 좋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계해마 대지신이를 만독을 읽으면 몸이 많이 회복된다는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갖고 우유 타면서도 상계해마 대지신이 막 이렇게 읽고, 태울주도 그냥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염하고, 특히 뭐 이거는 제가 혼자 느낀 건데, 아이 넷째 이제 뱃속에 있을 때 배가 만삭일 때 제가 사실 좀 여건이 안 좋아서 야구르트 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만삭 낳기 한 달 전까지 했는데, 그때 되게 오토바이를 타고 야구르트 배달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5주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얘가 태어나서, 아기가 넷째가 태어나서 5주를 읽으면 그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게 되게 신기한 체험도 한 적도 있어요. 그 육아 생활을 해본 여성분들은 제 마음과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밖에 못 나고 계속 육아 이렇게 우울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막 지쳐 있었어요. 사실은 많이 그게 몇 년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을 텐데, 그때 우연찮게
우연찮게 내 생애 가장 특별한 만남이라는 이 책자를 읽으면서 이 안에 소개된 도생님들의 각자 그러니까 입도 사례나 자기들의 구도 과정을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이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나태한 신앙을 반성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반성하게 된 적도 있어요. 예전에 부천도장에서 이제 부천에서 양산으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부천도장에서 천도보훈 치성이랑 이사 이전 고사 치성을 함께 치른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 부동산을 뒤져가지고 집을 딱 보는데 한일 유엔아의 아파트가 이제 컨택이 된 거예요. 보니까 사진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집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산 북부도장에 신앙하고 있는 도생님 한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 그쪽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지간이었어요. 수맥이 흐르는지 잘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내가 그쪽에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가서 좀 봐달라. 왜냐하면 그때는 아버지가 모시고 살았는데 아프셨어요. 그래서 수맥이 있고 이런 집에 이사를 가면 안 되니까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가서 봐달라 이래서 부동산이랑 연결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수보가 여기는 다 수맥이 너무나 흘러서 너네 아버지가 아파서 여기 오시면 안 좋으니까 조금 낡았지만 그 옆에 낡은 아파트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되겠냐 저한테 그러는데, 저는 좀 고집이 있어갖고 나는 그 유엔아에 아니면 이사 안 간다 이러고, 그러면 있어봐라 내가 KTX 타고 내가 가볼게 하고 KTX를 딱 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동산한테 1층이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주인이 급하게 내놓았다고, 꼭 그러니까 와서 보시겠냐고. 그래서 내가 KTX 타고 내려가는데 제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보겠다 이랬더니 딱 갔는데 왜 있잖아요. 집을 딱 봤는데 우리 집 같은 느낌. 그래서 그때 바로 계약을 하고 그 이사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파트에서 밖에 나와갖고 이렇게 보니까 불빛이 보이고 목탁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저게 무슨 불빛이냐 그랬더니 거기가 미타암이라는 거예요. 미타암은 어릴 때 내가 다녔던 절인데 왜 여기에 있냐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여기가 양산 통도사라면 이 산을 천성산을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넘어서 여기가 미타암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이모들이랑 다녔던 절이 이 미타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여기에 절이 있다는 거는 저는 하나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를 가고 그곳을 보니까 엄마의 미패를 모셔놨던 미타암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의모구나. 돌아가셔서도 나를 돌봐주시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태상종도사님의 태국이 되라는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람은 아량이 넓어야 한다. 간용성이 있어 남이 좀 잘못을 하더라도 아량을 베풀어서 수용하고 남의 생각, 사상도 좀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 태국이 되어야 한다. 모택자, 나라국자. 커다란 못이 되면 거기에 깔따구니도 있고 하루살이도 있고 무슨 송사리도 있고 배암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지 않은가. 개구리도 있고 별 풀들도 다 나오고 못 나라라고 해서 만유의 생명체가 거기로 다 모여든단 말이다.
사람이 암만 옹졸하다 하더라도 커다란 연못 하나 턱은 돼야 될 것 아닌가. 사람 몇백 명도 수용 못하는 사람이 뭐를 하나. 눈앞에 욕심만 잔뜩 가지고 그건 만고의 소인배니까 절대로 그런 소인배가 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환경만 알잖아요. 제가 뭐 47살까지 크면서 내가 경험한 그 환경만 아는데 세상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많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못에서 소금쟁이가 떠다녀도 개구리가 소금쟁이한테 너 여기 내 연못이니까 너 여기 오지 마 이렇게 안 하듯이 그냥 그 연못의 소금쟁이나 뭐 개구리나 풀이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 연못의 한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풀도 필요하고 정화시키는 풀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소금쟁이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렇게 좀 다르지만 다른 뭐 곤충이고 동물이고 다른 부류지만 그래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보면 저 하나 증산도 신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상님들이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레파토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미. 왜냐하면 아버지도 3살, 5살 때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아버지도 할머니 손에 크셨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증조 할머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어린 자기 손자를 학교를 가면 일본어를 가리키니까 그거를 못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소를 먹이면 이렇게 학교를 안 가면 학교에 안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시키신 거예요. 소를 먹이게 하고 밤이면 새끼소를 마을에 이렇게 모여서 새끼를 꼬았는데 그 어린 지금 생각해 보면 6, 7살 그 어린 손자를 학교를 안 보내려고 그 일을 할머니가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글을 배우지 못하셔갖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던 거예요. 글만 알았으면 직업도 편한 직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글을 모르셔갖고 6.25 참전을 했는데 6.25에 이제 전쟁 상황일 때 글을 모르시니까 작전명 같은 게 이렇게 암호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종이로 이렇게 지령이 내려오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글을 모르니까 옆에 동료한테 요번에 바뀐 암호가 뭐야? 예를 들어서 고구마다. 이러면 그 옆에 분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전쟁 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너무 모르잖아요. 암호 이렇게 그때 암호가 바뀌었대요. 그 암호를 몰라가지고 막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을 못 해가지고 막 쏘고 이런 적도 있었다고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글을 모르니까 삶 자체가 되게 힘든 삶을 사셨는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지켜보니까 저도 사실은 부모님이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누구한테 공부해라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한 번도 받아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그냥 제가 싫으면 그만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아니죠. 교육이라는 것은 융합을 하고 화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환경 자체가 어릴 때 환경 자체가 그렇지 못했으니까 살면서 되게 힘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 아이들을 이제 증산도 신앙으로 잘 이렇게 키워서 얘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원이 되었을 때 봉사하고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아이들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도전 퀴즈 대회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선생님들이 업보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래요. 준서가 되게 아는 게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소개할 때도 우리 큰아이는 이제 자기가 모태신앙이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이걸 신앙을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구 말씀이 됐든 뭐 이렇게.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저거 애들이 저거 어떻게 알지?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딱딱 답을 해요, 걔는. 근데 저는 제가 집에서 정말 특별히 뭘 가르치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모태신앙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양산에는 어포가 없어요.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동네도장에서 어포 연업지상을 했는데, 제가 양산에서 동네까지 가려면 버스를 한번 타고 전철을 또 타고 동네까지 가서 또 동네에서 택시를 타고 동네도장을 가야 되는데, 근데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포 연업지상을 했는데, 저는 그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6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1년 6개월을 다닌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타 도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 얘네들이 사회성이 이제 길러진 거죠. 증대에 가야 돼. 오늘 어디에서 누가 올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조금 아이들 다니고 움직이는 거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북변도장에서 입도 정성수행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이 칠판에다가 하루 가서 1일 하면 1일 성공이라고 적고 2일 성공 이래갖고 21일을 채우는데, 그때 정말 아이들도 스스로가 그 21일을 채웠다는 성취욕을 아마 그때 한번 느껴봤을 거예요. 그때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지금은 주문 읽을 때도 이래요. 그러니까 21독, 3독 이러면 애들이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럼 1독 이러면 이렇게 하는데, 막상 주문을 딱 읽으면 되게 잘 읽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신앙의 연습이 참 잘 돼 있고 잘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되게 체험도 가끔씩 잘해요. 엄마, 제가요 수행하는데 분명히 저 앞에 사람이 없었는데요, 누가 있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발만 보였어요. 오늘은 지나가는데요, 막 발이 보였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되게 신기한데 아이들이 순수하고 맑고 이러니까 이렇게 체험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예전부터 제 마인드는 그거였어요. 그냥 훌륭하고 막 되게 대단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다기보다는, 제가 애들 이제 돌잔치 할 때 막 준서 같은 경우는 청진기를 잡았거든요. 의사가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이에요. 애들이 그냥 평범하게 바르게 자라서 조그만 가정이라도 잘 꾸려서 사이에 그냥 어떤 한 역할이 있잖아요. 뭐 공장이면 어때요? 그리고 어디 장사면 어때요? 자기의 위치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